한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 전에 당에 한때는 100억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었다라고 소명을 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10억여 원 비트토렌트 등에 투자했다. 40여 원까지 불렸다고 소명을 했다. 한때 가상화폐 자산 100억 원 달했지만 현재 원금 대비 손해라고 소명했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언급됐던 토렌트라는 코인이요. 자, 학 회장님. 네. 김남국 의원이 10억을 투자했을 때 그 비트 코인이 1원도 안 됐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게 10원, 20원 되면 몇십 배가 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원도 안 됐는데 뭐 이게 10원으로 뛰었으면 10배가 뛴 거고요. 근데 10배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아마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예상은 안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배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만약 했다면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우리는 이제 코인 그래프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위믹스 같은 코인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처음 출시할 때 한 200원 정도가 결국에는 3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200원이니까 2,000원, 2만 원, 그럼 100배죠. 3만 원이니까 150배가 바로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것들은 특히 이제 신생 코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출시를 할 때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쌉니다. 저 1원도 안 되는 비트토렌트가 그만큼 약세 코인이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다. 예. 여기에 10억을 베팅을 크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그러니까 10억이 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강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예. 어떻게 생각하면 확신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쉬운 투자를 했다라고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 없이 투자를 보면 예를 들면 다른 뭐 클레이페이인가요? 거기도 보면 뭐 10억 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옵니다만 그것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투자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김남국 의원의 투자 특징 중에 하나가 몰빵, 그러니까 올인식의 어떤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치고 빠지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특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행태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학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확신은 확실한 정보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확신과 확실한 정보는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이제 코인 회사로부터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초기에 이거 붐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코인 이제 발행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초기에 붐업을 시켜서 팔고 빠져버리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또 러그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탄자를 발로 당겨서 빼버리는 그럼 서 있는 사람 뒤로 넘어져서 쓰러지거든요. 그런 테크닉을 그런 어떤 범죄 수법을 그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초기에 들어가서 폭등할 때 바로 빠져버리는 이런 어떤 그 방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도 뭔가의 확신 없이 저렇게까지 과연 투자 행태가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들이 보이는 거죠. 예. 가상자산 전문가로 이름이 요즘 알려지고 있는 변창호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변창호 씨도 방금 학 회장 발언처럼 상장 정보, 이른바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변창호 가상자산 전문가. 김남국 코인 스캔들의 본질은 정치인 코인 업체의 유착이다. 상장 정보를 활용해 돈을 쉽게 번 거래 행태가 의심된다. 하지만 그 같은 코인을 발행한 업체 측에선 내부 정보 제공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는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박정호 의원님?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정보를 받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다 소위 말하는 몰빵이라는 거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쳐도 저게 몇십억, 그리고 100억 정도 규모로 간다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저건 그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저런 것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예. 저는 민주당도 굉장히 뭐 비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저런 정도의 진술을 받았는데도 저걸 유해하고 탈당했다고 없애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정보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미 진술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오해입니다만은 그냥 저렇게 엄청난 액수가 나오니까 덮어버린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탈당시키고 덮어버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공당의 상황으로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맨날 뭐 전수조사하자고 막 나설 게 아니라 일단 김남국 의원이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내부 정보가 있었다면 생겼는지, 김남국 의원은 어떤 배짱으로 저렇게 100억까지 자산이 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권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그냥 익명의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일반 투자를 넘어 거래 중개까지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적인 수준이다라는 건데 지난해 2월 위믹스 51만 개, 클레이페이 등으로 거래소에 교환 물량을 공급했는데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다라는 거죠. 코인을 공급하고 인출하고 수수료를 거래소로부터 받는 형식의 교환 거래 중개. 거래 횟수가 총 186회. 공급자 역할을 했다. 특정 코인에선 최대 공급자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체 물량의 30%를 김남국 의원이 시장에 확 풀어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자, 전문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정현 학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이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 물량의 예를 들어 30%를 공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주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30%면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면 그래 30%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시중의 코인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세를 조절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김남국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사실은 이제 거래를 했을 이런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실제로 본인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량을 공급하고 그래서 가격을 예를 들면 낮추고 또 물량을 회수해서 가격을 뛰게 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번 나왔습니다. 저걸 이제 LP 투자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막 유동성 공급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좀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예. 정보를 발신하고 예를 들면 전체 움직이는 어떤 물량들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러로서의 역할도 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제일 유법성 요소가 큰 것이 유믹스와 클레이페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믹스가 거의 한 31억 원어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클레이페인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유동성 공급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클레이페인이 상당히 신생 코인이었고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로도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교환처럼 된 건데 예.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교환하려면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자가 쭉 있으면 이 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이제 매수를 쭉쭉쭉 하면 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 펌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LP라는 얘기가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클레이페인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하고 뭔가 협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김남국 의원의 거래 중에서 제일 불법적인 요소가 큰 것이 저는 이거다 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코인을 관여했던 사람들이 종저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믹스가 30억 이상치 갖고 있는데 이걸 그 코인으로 바꾼다? 상상이 됩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코인하고? 그건 뭔가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은 이 건에 대해서랄지 아니면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유믹스 외에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제 검찰 예. 수사의 어떤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전문 용어들이 좀 나와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앞서 러그풀. 이게 뭐라고요? 러그풀. 그러니까 양탄자를 당겨서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먹튀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먹튀라고 했으니까. 진작 먹튀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러그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쉽고 간단한 용어를 영어를 써가지고 예. 국민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고 이게 마치 대단한 그러니까 신비에 쌓인 그런 산업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그풀 그렇죠, 에어드랍, 그냥 무상 증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상 증여. 예. LP는 이제 LP 는 교환 거래. 아닙니다. LP는 유동성 공급자. 공급자. 또는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 예.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아까 펌핑. 예. 펌핑은 뻥튀기. 인위적으로 뻥튀기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거. 뻥튀기네요. 뻥튀기입니다. 조작. 예. 뻥튀기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심지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암호화폐. 예. 표현. 이 가상화폐를 암호화폐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어떤 일종의 이제 거의 사기가 농후한.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완벽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가상화폐 그러면 현실이 아닌 화폐 이런 어떤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인 사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예. 굉장히 사람들이 실체를 들여다보는데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러그풀, 먹튀, 펌핑, 뻥튀기. LP는 유동성 공급자. 예, 예. 에어드랍은 무상 제공. 무상 제공. 깔끔했어요.